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안 사간다는 이야기예요. 현장 가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했던 게 그것도 제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묘에 대해서 알았던 게. 묘 문제는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 또는 문중 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통일이 안 되듯이 가족끼리도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 한 명이 큰 소리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가 목소리 크든가 한 명이 나와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더 이상 묘지 문제를 다투지 말아라. 초반에는 싸우다가 나중에 지칩니다. 대부분 이게 제가 공부했던 게 이거예요. 이 물건이 그런 사례예요.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큰 소리 치고 형한테 욕까지 해가면서 싸웠대요. 내가 석 달 안에, 우리 보통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석 달이 긴 세월이에요. 90일간이니까. 일반 물건은 90일이면 충분히 고릅니다. 근데 묘라는 특성상 정말 여기에 맞추기에 명당짜리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좋은 자리는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되고 통일이 안 되니까 결론은 누군가는 총대를 맨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이, 경험 없는 한 사람이 석 달 만에 자기가 묘자리를 찾겠다. 더 이상 다투지 말라. 돈 얼마 예산 잡아놓고 큰 소리 쳤어요. 2달이 흘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물건을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여기서 또 아까는 반전이라고 했는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처럼 산 중턱에 있으니까 지목은 전이지만은 산 중턱에 제걸음으로 15분, 연간이랑 같이 갈 30분 거리니까 위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묘지 쓸 때 물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제가 큰 소리 쳤어요. 무슨 물이 나오겠냐. 다 거짓말 쳤죠. 제가 조사해봤다. 너무 자신 있었으니까. 물 나올 자리가 아니니까. 물만 안 나오면 무조건 계약한대요. 2천만 원에. 그래가지고 직원이랑 엘로드죠. 가지고 올라가는데 바로 제 앞에서 얼굴 빨개지게 만들어요. 바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물건은 팔아먹을 수 없다. 원가만 200만 원 드리고 날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 왔던 분이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냐? 그 묘지를 10기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10기 이장을 보상을 받으니까 그 보상 받은 걸로 여기를 옮겨야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저도 그 다음에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분이 어떻게, 저는 묘지를 모를 때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 그분이 자기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생분이 형제간들한테 싸우고 욕까지 해가면서 큰 소리 쳤는데 그거 해결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일주일간을 고민해가지고요. 해답을 찾아가가지고 이전을 해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이 나오는데 묘지를 어떻게 써요? 아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세대에 그분이 자기가 살려고 형제간을 어떻게 설득했냐.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묘지 문화는 없어질 것이다. 어렵게 10기 모아가지고 후손들이 보더라도 창피하지 말게 깨끗하게 납골함을 만들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납골함 할 때는 화장을 하고 세면으로 단상을 만들어가지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 나온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문제만큼이라 하더라도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묘지 문제로 형제간들이 싸우는 부분, 누가 푼다, 어떻게 해야겠다,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를 아시더라도. 그래서 묘지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했고,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 그분이 나이가 드셨잖아요, 다들. 그 나이 되면은 수입이 없다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 제가 돈을 준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저한테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30만 원이 꽁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저희한테 동의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뭐였냐? 저는 그때 당시에 135만 원에 받아가지고 2천만 원 이거 팔고 나면은 단타 매매인데 4개월 만에 해결했는데 양도세가 얼마게 나오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양도세가 55%가 나가니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사실 해서 저는 절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도를 하고 뭐라겠냐. 어르신 이 물건 안 팔 거죠? 그분들한테 이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조상묘를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짜증을 내요. 묘를 판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바로 치고 들어간 게 뭐냐. 이전비를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돈이 생기잖아요. 70 먹으신 지금 시절에 70하고 그때 당시에 70 먹으신 분하고 또 틀립니다. 돈 30만 원의 가치가. 이전 300만 원 거래대금이니까 이전비 전이에요. 10만 원이 안 나옵니다. 법무사 맡기면 꽤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이전, 건조당 설정, 일반 매매 제가 등기를 직접 다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배울 때부터. 이유는 지금은 제가 많이 안 오고 법무사한테 많이 맡기지만은 안 속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전비를 제가 부담해 준다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그 수익을 냈던 겁니다. 이렇게 묘지에서도 정말로 디테일하게 알았을 때 위기 탈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됐을 때. 그럼 저는 그걸 배우고 이제 위치만 좋으면 물이 나오더라도 아예 여기는 요즘에 납골암으로 들어가니까 납골암으로 손님을 모시면 쉽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개사분을 잘 활용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통 매매 대금의 주택 0.5%, 일반 토지 같은 경우 0.9%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일 때 0.9%면은 9만 원이에요. 이 9만 원 받고 중개사가 살을 몇 번 올라갈 사람 없습니다. 턱없이 많이 줘버리세요. 10만 원 바꿀 수 없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보세요. 어디까지 받아주라고. 그럼 대체적으로 이득금이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현금화가 돼야 되니까. 여기 중개비 아끼려다가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이야기가 전부 맞다고 표현을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저는 단타로 매매할 때는 수수료를 많이 턱없이 많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방법부터 정중간에 회의하는 부분, 어떤 물건을 선호하고 어떤 물건을 싫어하고 딱 봤을 때 위치를 좋아하는가, 즉 뷰를 좋아하는가, 도로에서 가까운 걸 좋아하는가, 이런 것을 몇 가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제 기준으로는 열이면 7, 8은 도로에서 가까운 데를 선호해요. 가끔 가다가 뷰 좋아하는데 아까 여기처럼 15분에서 30분 걸어들이고 이런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가까운 자리를 좋아하시더라. 그런 결론을 제가 냈습니다. 두 번째 물건으로 또 묘를 말씀드릴게요. 제 회사하고 제가 대표로 있는 여기는 법인으로 받은 물건입니다. 임야니까. 지분을 411짜리를 522만 원에 받은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저는 여기에서 수익을 얼마를 받냐?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일반 보시는 대로 임야란 이야기예요. 임야인데 어떻게 10배 이상을 10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3천이면 10배 이상 가까이 돼버리니까 이때 묘라고 하면 달라져요. 화순이란 곳이, 전라남도 화순이란 곳이 강주광역시에서 접해 있는 데입니다.
저희 강주에 있는 사무실, 동구 사무실에서, 강주 법원 앞에 사무실에서 여기 현장까지 20분이면 갑니다. 여기에 특이사항이 뭐냐, 그린벨트란 거. 그린벨트는 법적으로는 묘지를 못 써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못 쓸까요? 여기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도로 근처죠. 여기도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으니까 20공리 산 151번지에서 이렇게 여기가 본번 3개로 분할해가지고 지분이니까 522만 원이지만 분할이 됐을 때는 상황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여기 공유투자가 제가 대표자라 되어 있지만은 그 전에는 자본금 100만 원으로 저희 사위가, 어린 사위가 저 물건을 제가 골랐지만 모든 처리 과정을 어린 사위가 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배운 지 지금은 꽤 됐네요. 2014년부터 배웠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 가족 중에서 저 포함해서 공인중개사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중개업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딴 게 아니라 경매를 하려고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단 뭐냐? 용어 정리. 우리 모든 학문에서 용어만 알아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을 하죠. 짧게는 1년에서 3년까지 저는 짧게 끝났지만은 나머지 3명, 사위 포함해서 3명 아이들은 저희 아들은 1년, 사위는 2년, 저희 딸은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중개사에서 땄어요. 어렵게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냐? 안 합니다. 지분경매를 해요.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을 지분경매 시키려고 처음부터 다 학교도 저희 둘째 아들 셋이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강주에 광주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부동산학과를 제가 고3 때 수시로 거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법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따로고 사위는 지금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아마 하게 될 건데 그 사위가 2년 만에 이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아줬지만은 분할을 하고 소송도 안 하고 분할을 하고 8개월 만에 3,170에 팔았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임야일 때는 10,000원도 안 되지만은 묘지용일 때는 10만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오시는 대로 초소액 공동투자, 초소액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물건은 널려 있으니까. 정말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51번지 물건 자체가 나왔을 때 우리 지분만 팔았을 때는 정말로 이익이 많이 안 난다는 거. 그 지분을 사가지고 팔든가 아니면 분할해가지고 팔 때 그럼 분할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안 해보신 분들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지만 벌써 소장만 한 3개 접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거의 변호사 수준으로 다 양성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도 많고 다양하니까 감히 변호사 수준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이미 종착지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정해졌기 때문에 단순하니까 어느 누구도 거의 중학교 정도만 나와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기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보면은 사무실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친구 한 명이 21살짜리가 있어요. 21살짜리. 그 친구가, 그 어린 친구가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소장을 접수하고 60먹은 영감님들을 상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21살짜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가지고 어르신들 만나고 다닌다. 상상이 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건은 복잡한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만큼은 이처럼 간단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한 곳에만 집중하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포맷으로 만드는데 제가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 쉬운데 제가 설명을 잘해서 쉬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 나도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절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공부만 되면은 제대로 되는데 지분경매 절차가 일반적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분경매를 하면서도 시중에 나와 있는 지분경매 책자는 제가 거의 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만은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 단계로 가면은 다 된다. 모든 소송의 기본은 송달이라고 말씀드렸죠. 송달이 안 되면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공시송달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요. 깊숙이 모르시면은 여기에서 2년을 허송세월로 보냅니다. 이왕 하신 것이니까 깊숙이 공부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안 하시든가 제대로 하시든가. 우리가 원고고 피고가 1, 2, 3가 있다고 쳐요. 정확한 용어 정리까지 가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 분이 다 송달이 안 됐다고 쳐요. 안 됐을 때 우리가 공시송달을 해요. 공시송달을 했는데 14일 법원 게시판에 14일이 지나고 나면은 송달 간주로 봐가지고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 그 안까지 나와 있는 책을 일반 소송에서도 제가 한 건도 봐본 일이 없어요. 또 이걸 아시는 분을 제가 지금까지는 못 만나봤고, 저한테 이제 그 스터디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제가 모든 전수조사를 한 거 아니니까, 변호사 다 만난 것이 아니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디테일을 알아야 되냐. 송달을 했어요. 송달을 했는데 그분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봤다고 쳐요. 저희들은 때로는 찾아가요. 법원에서 하는데 불구하고 왜 찾아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로 사례를 드려볼게요. 하나는 부인이 받았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남편이 피고였는데, 여기는 형제 원이 피고였는데 형제 2가 받았다고 쳐요. 두 가지 사유로. 부인이 받아가지고 소송이 진행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다음에 절차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승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형식적인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 되는 사례가 있어버려요. 받았는데 어떤 경우냐, 디테일하지 못하면은 이 관계를 놓쳐버려요. 부인이 받았으니까 아무 이상 없겠지. 근데 만약에 이분이 사망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망했을 때는 이게 무효잖아요. 이분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판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판 마지막에 판결을 받고 진행 과정에서 그때 남편이 사망된지를 아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충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 보통 부인이 받든 형제 자매가 받든 체크가 되고 받았다고 진행이 되잖아요. 본인이 안 받았을 때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시간 2년 허송세월입니다.